안녕하십니까. 히사모 팀장입니다. 지난 2020년 1년 동안 히사모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1년 히사모는 건강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변함없이 시원하고 소신껏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히사모의 모든 뉴스는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과 미국에서 라니맘닷컴 많이 사랑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입고된 비타민 D3, 코로나 시절 비타민 D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복용해야 되는 제품, 더불어 이버맥틴과 함께 코로나 예방에 필수적인 제품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뉴스 시작합니다. 2021년 1월 4일 월요일 아침 히사모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저희 히사모를 사랑해 주신 수많은 우리 히사모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21년 히사모의 뉴스는 건강과 생활 뉴스 중심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각광받는 비타민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 흔히 비타민 D는 외부에서 햇빛을 30분 정도 쐬면은 자동으로 생성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은 겨울로 접어든 시즌에 햇빛 나는 곳에서 30분을 밖에 있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자가 격리를 하고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집에 스테이하는 이맘때는 아웃사이드에서 뭔가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햇빛을 통한 자연적인 비타민 D의 생성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결론이고요. 비타민 D, 집에 비타민 D가 하나씩 다 있으실 텐데 꼭 드시고요. 혹시 없는 분들은 제가 추천해드리는 요 비타민 D3 아주 좋습니다. 일단은 수많은 비타민들이 있지만 용량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흡수율이거든요. 흡수율. 저희 이 히사모 뉴스 영상을 역주행하다 보시면 요 영상 커큐민 3종류를 저희가 흡수율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품마다 흡수율의 차이가 정말 다르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몸에서 흡수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녹여 먹는 비타민 D3인데요. 자, 비타민 D는 꼭 드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나또입니다. 나또. 보통 전 세계에서 뽑은 건강 장수 음식 3위 안에 드는 제품이고 이게 일본에서 온 거잖아요. 근데 나또를 드실 때는 그냥 드시지 마시고 젓가락으로 이 나또 콩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를 한 30번 정도 하면 끈적끈적이는 발효되는 이게 더 극대화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아보카도 반쪽, 그 다음에 날계란, 에다가 현미밥 이렇게 아침을 드시면 특별히 중년 이후에 시니어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1년 동안 지금도 아침 식사는 이렇게 해서 계란과 함께 대체를 하는데 몸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장이 건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여러분, 운동하기 쉽지가 않죠. 하지만 걸으셔야 되고요. 최소 하루에 30분 이상, 하루에 10,000보 이상은 반드시 걸으셔야 되고 이것만이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고 면역력이 높아질 때에 독감과 코로나 예방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비타민 D3는 라니맘닷컴에서 주문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한국이나 미국 어디서든 주문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문하시면 되고 일단 집에 비타민 D가 있으시면 먼저 다 복용하시고 난 이후에 주문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 소식입니다. 자, 영국의 명문 대학 옥스퍼드 대학 아시죠? 이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팀하고 이제 영국과 스웨덴에 기반을 둔 제약 회사가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으로 개발한 백신이 영국에서 접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BBC 방송에 따르면 82살 브라이언 핑커 씨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음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영국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굉장히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모든 백신의 첫 시작이 지금 영국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제약회사들이 속속 개발했던 백신들이 이제는 보급이 되고 접종이 시작되고 있는데 속히 변종 코로나 잡힐 수 있기를 히사모가 응원합니다. 파티 축하 코스프레를 위한 풍선 의상, 코로나 확산의 주 범인으로 유추되고 있습니다. 자, 북가주 산호세 한 병원에 있는 직원이요. 지난해 성탄절을 맞아 공기를 주입한 의상을 입었고요. 수일 내에 다른 직원 수십 명에 전염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병원 측 발표를 인용해 뉴욕타임스가 어제 전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응급 병동에서 잠시 이 의상을 입었고요. 이후 이 병원은 무려 12월 25일에서 27일 요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직원 44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보통 풍선 의상은 이 배터리로 이제 전원을 공급해서 공기를 넣어서 옷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 병원 측은 의상에 달린 모터팬이 코로나를 확산하는 매개체가 됐는지 확인 중이라며 풍선 의상 착용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한국의 1, 2층으로 되어 있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그 에어컨 그 환풍기를 통해서 1, 2층에 고객들이 다 코로나에 걸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은 오히려 코로나에 안 걸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스크 착용이었다는 것. 근데 커피를 먹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1층에 코로나 환자가 다녀갔는데 2층에서 코로나 감염 사태가 일어난 걸 조사해 봤더니 에어컨 통풍구를 타고 코로나가 그 밀폐된 커피숍을 한 바퀴 돌았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공기청정기는 코로나 시절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밀폐된 환경 속에서의 팬 조심하셔야 되고요. 수시로 환풍, 환기 시키셔야 됩니다. 특별히 겨울철에 소홀하기 쉬운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 레리 킹이라고 아시죠? 미국의 대표적인 토크쇼 황제입니다. 고령이세요.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데 코로나에 걸려서 일단 위험한 고비는 살짝 넘긴 것으로 나옵니다. 몇 세냐고요? 87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인타운 인근에 있는 LA 한인타운에 인근에 있는 병원에서 일단 입원을 했고 역시 좀 돈이 있으니까 입원이 되네요. 중환자실에서 도움을 받다가 최근 들어 일반 병실로 옮겨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옮겨진 거라고 합니다. 근데 레리 킹은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악화돼 여러 번 고비를 넘겼는데 지난 2019년 5월에도 강력한 뇌졸중으로 생사의 기로에 섰다가 회생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일단 의지 한국인이 아니죠. 의지의 미국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레리 킹 같은 경우 1987년도 이미 심장마비를 겪었고요. 전립선암, 폐암 판정을 받아 극복한 사람이기도 한데 이번에 코로나에 걸렸거든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사망률로 이어지는 경우가 사망자들 가운데 90% 이상이라는 것. 즉 면역력의 문제입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특별히 시니어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집에 머무셔야 되고요. 방문자 외출자도 일단은 만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든 누구든 그들이 바이러스를 묻혀가지고 오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저도 어제 가족을 대신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켓을 쭉 돌아보면서 마켓을 봐왔는데 제 눈에는 코스코든 H마트든 시오마켓이든 다 바이러스 천국으로 보이더라고요. 한편으로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좀 마음이 많이 좀 짠했는데 측근 중에 한 분이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코로나에 걸렸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근데 잊고 있었던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마켓에 갈 수밖에 없었다. 혼자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혼자 사는 분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마켓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왜 마켓에 가느냐, 집에 있어야지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미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요. 내가 죽어도 옆집이 내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코로나 환자들이 결국은 마켓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센셜, 마켓,
식료품을 판매하는 곳이 코로나 확산의 주범지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환자들이 가는 곳이 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료진들 정말 참 마음이 아픈데 방역, 자가방역 조심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 이제는 점차적으로 우리 측근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코로나 환자들이 좀 다가오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이 위기를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지금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우리 남가주, LA 소상공인들을 위한 2차 지원 프로그램이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PPP 아시죠? 더불어서 이 주정부는 풀타임 직원을 늘리는 업체에게 세금 혜택을 주고 LA 카운티는 무료로 마스크 등 개인 보호 장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가주 조세 수수료 관리국은 캘리포니아 메인 스트리트 스몰 비즈니스 텍스 크레딧 신청을 오는 15일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은 업체당 최대 10만 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대상은 작년 4월 1일 대비 7월 1일 기준 풀타임 직원 숫자가 증가한 경우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 힘들었던 시기에 과연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풀타임 직원을 하이어했을까요? 좀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진 정책인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샌디에고에서 불법 도박장이 적발이 되었는데요. 밤새도록 도박할 수 있도록 마약도 공급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고 어딘가에 풀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때 놀러 가야 되고 지금 크리스마스 때의 감염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와중에 도박장이 지금 부글부글하죠. 왜냐하면 합법적인 라스베가스의 도박장과 이런 곳은 철저하게 방역을 유지하니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에 지금 사회 자체가 코로나에 감염되는 분위기거든요. 정신줄 부여잡고 스스로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마스발 감염 대란 예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 잔스 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 누적 사망자가 3일 35만 명을 넘어섰고요. 30만 명을 넘긴 지 불과 20일 만입니다. 전국 신규 확진자 수는 3일 하루 29만 9,087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LA 카운티 역시 크리스마스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거의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난 한 달 새 누적 감염자 수가 2배로 급증한 모습이고요. 12월 1일 40만 명이던 감염자 수가 1월 2일 기준으로 80만 명, 정확하게 한 달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40만에서 80만입니다. 40명에서 80명이 아니고 400명에서 800명이 아니고 4,000명에서 8,000명이 아니고 4만 명에서 8만 명이 아니고 40만 명에서 80만 명입니다. 제가 좀 말장난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답답해서 드릴 말씀입니다. 한 달 동안에 40만 명에서 80만 명의 감염자가 늘었지만 아직도 마스크, 소정제, 사회적 거리두기 모이지 말라는데 끝까지 모이는 그들은 우리를 죽이는 살인자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최대 피해국인 미국의 현 상황을 두고 참 웃기고도 슬픈 모습이 벌어졌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퇴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보건당국자, 특별히 파우치 소장과의 설전입니다. 코로나 통계가 과장됐다라고 하는 트럼프를 향해서 파우치 소장이 그런 말할 시간에 병원 한번 가보라라고 일축을 가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가짜가 아닌 진실이라고 일축해버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트위터에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건수와 사망 건수가 다른 나라 비교해볼 때 매우 과장되어 있다고, 그들 다수는 고의로 매우 부정확하고 아무튼 과장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각 주가 접종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연방정부에게 백신이 전달되고 있다고 했거든요. 이런 대통령의 주장은 자국 보건당국이 상황을 지나치게 나쁘게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이 더디게 진행하는 것은 연방정부 책임이 아니라 주정부의 잘못이라는 취지입니다. 도대체 이놈의 대통령은 언제까지나 남 탓하고 마무리를 할지 모르겠네요. 역사는 분명히 결정할 거고 판단할 거고 평가할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앤서니 파우치 소장, 지금 트럼프한테 많이 당했잖아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ABC 방송에 출연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한 질문에 죽음은 진짜 죽음이라며
병상은 바닥나고 의료진들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병원이나 중환자실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제롬 애던스 공중보건 서비스 단장도 CNN에 출연해서 나는 대통령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공중보건 서비스를 대변한다며 보건 관점에서 볼 때 이 코로나 수치를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쯤 되면 우리가 왜 1월 21일을 기다려야 되는지 아시겠죠? 또 이 뉴스 들으시고 트럼피들 또 한 소리 하시겠는데 한 소리 하는 건 상관없지만 코로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제 뉴스, 미국 경제 뉴스, 주식 투자 뉴스는 미즈놀 사이트로 건너오셔서 통키 뉴스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사모는 2021년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정확한 사실 전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 중인 영국의 확진자 증가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엿새 연속 5만 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 가운데 영국은 전 세계 최초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54,9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영국에선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6일 연속 5만 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65만 4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자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잉글랜드 지역에 지난해 봄과 11월에 이어 다시 봉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학교는 안전한 곳이라며 개학하면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교원 노조 등은 온라인 수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미 전국 병원들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3만 회분이 운송된 상태입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현재 병원 700곳에서 접종이 가능하고 이번 주 지역 보건의 병원 수백 곳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간격을 4주에서 12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2회차 접종을 지연시켜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1회차 접종을 받도록 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에선 지난달 8일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이미 100만 명 정도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류서입니다. 인도에서도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영국이 개발한 이 백신 인도에서 위탁 생산 중인데요. 초기 생산 물량은 수출 대신 자국 의료진 등에 우선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박석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인도 의약품관리국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두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하나는 영국이 개발하고 인도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다른 하나는 인도에서 자체 개발한 코박신입니다. After adequate examination, the CDSCO has decided to accept the recommendations of the expert committee. 인도 의약품관리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을 70.42%라고 밝혔지만 자체 개발한 코박신은 3상 실험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두 백신 모두 영상 2도에서 8도 사이에 보관이 가능해 초저온 보관이 필요한 화이자나 모더나보다는 유통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백신 생산 시설을 갖춘 인도 혈청연구소 SII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천만 회 분량을 미리 생산해 놓은 상태입니다. SII는 앞으로 2달 동안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대신 자국 내 수요를 충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정부는 의료진과 경찰, 군인, 50대 이상 연령층에 대해 우선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ಭಯ ಅಂತಂದ್ರೆ ಈ ರೋಗದಿಂದ ಮುಕ್ತ ಆಗಬೇಕಾದ್ರೆ ಹಾಕ್ಸ್ಕೊಳ್ಳೇಬೇಕು. ನಾವು ಪಬ್ಲಿಕ್ ಅಲ್ಲಿ ಕೆಲಸ ಮಾಡಿದೀವಿ.
1 ವರ್ಷ ಆಯ್ತಾ ಬಂತು ಅವಾಗಿಂದನೂ ಕೆಲಸ ಮಾಡಿದ್ದೀವಿ. 인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32만여 명에 이르러 미국 다음으로 많은데 인도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 효능에 대한 검증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르면 다음 달 국내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구입니다. 미국의 상황은 말 그대로 급증입니다. 매일 30만 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만큼 사망자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 현재까지 420만 명 이상이 받았습니다만 여전히 보급량에 비해 접종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전체 확진자가 2천만 명을 넘은 미국은 여전히 매일 30만 명 전후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사망자는 35만 명을 넘었는데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2,600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망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에만 미국에서 7만 7천 명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이달에만 미국에서 사망자가 10만 명 이상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줄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미국 내 코로나19 통계는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터무니없는 측정 방식 때문에 미국에서는 매우 과장되고 부풀려졌다는 겁니다. 반면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이 위태로울 뿐 아니라 향후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며 병상 확보 등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From a public health perspective, I have no reason to doubt those numbers, and I think people need to be very aware that it's not just about the deaths, as we talked about earlier. It's about the hospitalizations, the capacity. 이런 가운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금까지 420만 명 이상이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400만 회분의 백신 보급이 이루어졌지만 보급된 백신만큼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 보관 장소와 접종을 위한 의료진 확보, 대상자 신속 분류 등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차령입니다.